우리가 살아가면서 일 처리할 때에 보통이라고 한다면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상식선에서 판단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그 방법 아니겠습니까? 생각하고 또 판단해 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사는 방법인데 어제는 그 상식이 완전하게 무참하게 깨진 그러한 악몽의 날이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어제가 이재명의 항소심 선고의 날이었습니다. 나라가 온통 하루 종일 시끌벅적한 그런 날이었었죠. 언론들은 이재명의 운명의 날이다. 이재명의 정치적인 사망 선고의 날이다. 왜 이런 보도를 자신 있게 했었을까요? 이것을 이재명의 범죄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1심 때의 형량이 그대로 선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국힘당만이 아니죠. 민주당 안에서도 조차 겉으로는 무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속내는 속앓이를 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민주당의 아버지가 단죄를 받는 날이다. 이런 생각 속에 불안한 마음으로 재판정을 지켜본 것 아니었겠습니까? 법조인들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범죄 사실이 하도 명확하니까 속된 표현으로 빼도 박지도 못할 빼박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무죄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제가 미친 구판 미친 판사들 제명은 축배일까 독배일까 이것은 무죄 선고를 받고 나서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이재명의 재판 현장에서 무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는 이재명조차도 자신이 스스로 무죄를 받으리라 생각이나 했을까요? 어제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의 판결 내용과 무죄 선고를 말하고 있는 판사를 바라보면서 작년 말에 11월 25일 김동현이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던 것을 어떻게 닮아도 이렇게 닮을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재명 무죄 선고를 밝혔을 때의 그 판결 내용과 어떻게 보면 판박이로 똑같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때의 그 내용을 잠시 인용을 해보지요. 이재명의 요청으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라고 자백한 김진성 씨, 그 당사자, 위증을 부탁했던 그 당사자는 벌금 500만 원을 김동연이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던 작년 11월 25일 아니었었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니, 재판부 김동연이 한 판결이 아주 명판결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명판결이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을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통상적인 방어권 행사였을 뿐 고의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쩌면 무죄 선고한 내용이 이번에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한 내용이 김동연과 그야말로 똑같을 수가 있을까?
재판의 중요 쟁점이 무엇이었었습니까?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리고 백현동 그 사건에 있어서 협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이 두 가지가 쟁점 아니었었습니까? 1심 때에는 김문기 씨에 대해서는 무죄 혐의를 인정했었고 백현동은 명백한 협박이었었다라고 인정한 것, 유죄를 인정한 것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기가 막힌 판결을, 위증 요청 혐의 인정은 되지만 고의성도 없고 통상적으로 방어 행사를 한 것이다, 김동연이 했던 그런 궤변과 똑같이 이번 재판부도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인식에 관련된 것이지 거짓 행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은 아니었다, 아주 묘하게 거짓 행위로 볼 수가 없다라고 무죄 이유를 선고했었습니다. 똑같은 판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이 두 가지 판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명판결이라고 자주 인용을 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궤변을, 법복을 입은 판사라는 자들이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더욱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이 백현동 사건인데, 수많은 증인들이 1심 때에도 20명이 넘는 증인들이 나와서 일관성 있게 협박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래서 1심에서는 그것이 유죄 부분으로 인정이 되었는데 2심 항소심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자신의 그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본인 자신이 협박 발언을 했었는데 이것은 내가 잘못된 표현이었었다, 재판부에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기 바란다라고 자기 자신이 그 혐의 자체를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요청해서 2명의 증인이 나왔는데 그 둘 모두가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까지 했는데 어떻게 재판부에서는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지, 저같이 법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조인들 대부분 사람들은 일단 무죄의 틀을 만들어 놓고 이재명을 무죄 틀에서 선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폄하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버스 떠나고 난 후에 잘 됐네 못 됐네 논의할 필요는 없겠다, 이것은 논쟁거리가 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힘당이라든가 민주당조차도 아마 판사들도 판결을 내리면서 이재명의 머리 회전을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것일까? 이재명이 법정에 들어갈 때의 그 초조, 긴장, 불안한 모습을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무죄 선고가 난 이후에 입가에 웃음을 띄우면서 재판부에 고맙다, 파한 대수하는 그 모습,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재명 자신은 이 재판을 받으면서 머릿속에는 무죄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내가 피선고권 박탈이 되지 않는 방법을 연구했었던 것이죠. 그 순간에 1시간 넘게 선고를 하고 있는 그 입장에서 이재명은 잔머리를 굴리고 있었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피선고권 박탈이 되면은 나는 정치 생명이 끝난다, 그렇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이것만 생각했던 이재명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심 판결과 동일한 판결이 나오거나 그거보다도 감형이 되었지만은 피선고권이 박탈이 되는 입장이 된다라면은 나는 항소심에서 대법원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곧바로 헌재로 달려갈 것이다. 헌재 가서 무엇을 하느냐? 헌법 소원을 낼 것이다. 부당한 판결을 받았으니 나는 잘못된 이 판결에 대해서 헌재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주세요 하는 헌법 소원을 내기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얼마나 무서운 계략입니까? 저는 이재명 머리에서 분명히 대법원 판결이 석 달 안으로 나겠다라고 공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늦출 수 있는 데까지 늦추기 위해서는 헌재에 헌법 소원 내는 것이 당연하다. 헌재에 소원을 내게 된다라면 대법원에서 판결을 할 수가 없지요. 헌재의 판결을 보고 나서 대법원이 석 달 동안 판결을 하게 된다라면 시간적 여유를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노려왔던 이재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다. 이것을 헌법 소원을 받아보자. 헌법 소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상관치 않는 것이죠. 일단 문제 제기를 헌재에 던져보겠다.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3월 14일이면 당연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 했었는데 언론이고 방송평론가고 모두가 다 3월 14일을 운운했었는데 훌쩍 한 달을 넘기고 있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대법원에서의 최종 심리를 최대한 밀어보고 얼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우리 당내의 대선 후보 경선도 최대한 짧게 빠르게 단축시켜서 대선 후보자를 결정하자라고 밝히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이 다 깔아놓은 배경 아니겠습니까? 무서운 사람입니다. 헌재에서 결론이 나야 대법원에서 판결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최소한 석 달 내지 넉 달 이상 여유를 보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당에서는 조기 경선을 치르면서 내가 확실한 민주당의 당 대표 후보자다라는 것을 밝혀놓으면은 대법원에서도 감히 쉽게 판결을 내리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노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계산을 어제 항소심 판결을 내릴 때에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부당한 판결이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나는 억울하다 하면서 헌재에 들고 가려고 했었던 헌법 소원 자체가 무죄라는 판결로서 다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손을 완전히 떠난 것이 됐죠. 윤석열 탄핵 문제는 지금 드러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초조한 마음에 연일 어제 무죄 선고를 받고 오늘도 계속 윤석열 파면을 외치고 오늘이라도 당장 통벌해라. 선고 날짜를 잡아라. 이렇게 몰아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제목에도 달았습니다만 그 참 의미는 무엇일까? 이재명이 무죄를 받긴 했지만은 그 무죄로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못 된다. 불안하다. 그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은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과연 이재명이 이런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저는 절대 이재명이 살아날 길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또 일부 평론가들이라든가 민주당 쪽에서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영배가 임기를 거의 마치기 전까지 미루다가 마지막에 평결을 내리고 떠날 것이다. 아니다. 4월 11일 전에 내릴 것이다 라고 각자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정미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에 임기 사흘 앞두고 탄핵 선고를 한 것을 떠올리면서 문영배도 이미선과 함께 4월 18일 떠나기 전에 반드시 평결을 내리고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동의를 표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먹튀. 문영배가 이 모든 것 성경으로 말하면은 가론 유다가 되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성경에 보면은 가론 유다와 빌라도가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역적 중에 역적으로 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영배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문영배가 4월 18일 임기를 물러나면서 선고를 할까? 저는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게 쉽게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이 더욱더 초조한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 때에 미친 구판, 미친 판사들과 함께 이재명이 축배를 들까 아니면은 독배를 마시게 될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이재명의 손을 떠난 재판입니다. 대법원에 상고만 남겨놓고 있는데 과연 어제의 그 무죄가 이재명이 대선 가도에 조기 경선 치르면서 후보자로서 결정을 하겠다. 모든 것을 당내에서는 준비하고 있겠지만은 글쎄요, 이것이 축배가 될지 아니면은 독배가 될지 우리는 지켜볼 뿐입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만이 남아 있는데 이재명의 꼼수는 이제는 대법원을 좌지우지할 만한 입장이 전혀 못 되죠. 한마디로 이재명의 장난질은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켜보는 수밖에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